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2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소 이제 3% 이상은 다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 있다가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4%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1조 4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800억 매수하면서 큰 매수세는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9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00억 매수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4,160포인트로 또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고점을 점점 이제 넘어서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N자로 올라가는 상승세를 만들고 있고요. 이 코스피가 이제 연말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아니면 연초에 이제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수급 자체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떠나지 않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1조 4천억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지만 확실히 최근에 강하게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37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꾸준히 이제 고점 유지해주면서 서서히 가격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수급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2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최근에 12월 들어서는 확실히 코스닥에 힘을 주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마찬가지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있었고 약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가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우 산업도 1.4% 올라가면서 좋은 움직임 만들었습니다. 나스닥은 떨어지긴 했지만 꽤 이제 하락폭을 키우다가 보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확실히 최근 증시 흐름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1,478원입니다. 사실 이제 이 수렴 구간에서 좀 떨어지는 그림을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478원까지 올라왔고요. 1,480원까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구간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저항 구간을 지속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상황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눌러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고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진 않겠지만 양적 긴축을 끝내면서 단기채 매입을 함으로써 미국의 채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지수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나스닥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우는 또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비슷한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다행히도 천연가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4.1달러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이 움직임이 지속되는지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는 4.17%로 또 상승을 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이제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기금리는 4%대로 강한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일단 단기 국채금리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이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12월에 금리를 올리게 되었을 때는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저금리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고요. 0.75%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보면 아주 높은 금리로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에 대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급격하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나갔던 투자금들이 회수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겨우 이 성장에 대한 불씨를 살려놓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렸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이 경기, 이 자금들이, 유동성 자금들이 쏙 지갑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 12월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높아 보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 시장에 충격이 좀 가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전처럼 엄청나게 큰 하락은 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원자력 테마 또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400원 상승했고요. 3.1%까지 올라왔습니다. 79,7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61선을 딛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 거래 정지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공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일은 12월 8일이었고요. 요게 해제가 되는 시점은 12월 9일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판단일이 12월 9일인데 요때 이제 판단을 하는 세 가지는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 5일 전날 45% 이상 상승을 했거나 그 다음에 19일 15일 전날 종가보다 75% 상승을 했을 때 이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리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일의 주가와 그죠? 종가 기준 주가와 12월 이제 12일이 19일의 5일 전이죠. 그 주가가 비교가 되었을 때 12일보다 19일 주가가 45% 이상 높을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11월 28일 또 주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15일 전에 종가이기 때문에 75% 이상 상승했을 때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가 되었을 때 이제 또 풀리지 않는다. 그 세 가지가 해당되지 않아야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대한 주가가 이제 기준일이 될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릴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일이죠. 그래서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2일의 주가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1월 28일이었죠, 아까. 그 주가를 보시면 11월 28일 주가는 요때입니다. 그래서 76,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76,000원과 79,000원이 있기 때문에 76,000원 정도에 75% 이상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79,000원 정도의 45% 이상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9일에 대한 주가가 이 계산한 주가보다 높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근데 이 계산하는 주가를 보면 거의 뭐 다 10만 원을 넘어가야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때와 같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19일이 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원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서 거래 정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뭐 하루가 되고 또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을 풀기 위해서 또 지정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사실 올라가서 거래 정지가 돼도 뭐 기분이 좋은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이왕 올라가는 거 빠르게 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자 경고 종목을 풀고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9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리면 바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투자주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현대건설 보기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했죠. 120만 주까지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사모펀드도 강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48만 주. 그래서 기관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적은 매수긴 했지만 강한 매도를 끝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은 강한 모습이죠. 6%까지 올라왔고요. 44,000원, 4,400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8,000원을 찍었고요. 8만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이제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꽤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가 N자를 그리면서 전형적으로 올라가는 상당히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붙어줬고요. 거래량 붙으면서 위로 매물대 뚫고 나가는 좋은 그림을 형성하고 있다. 수급은 기관투자자 52만 주 매수했고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수해줬고 외국인 투자자도 24만 주 매수하면서 현대건설은 수급도 좋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가볍게 힘을 받았을 때는 이 고점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2배를 가든 3배를 가든 현대건설은 내년이 정말 이제 수주 호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게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전기술도 이제 7%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10만 8천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NXT 기준이라서 KRX보다 훨씬 좀 동떨어져 있지만 아마 내일도 힘을 받아서 진행될 것 같고요. 저점 부근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기술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공시가 하나 나왔죠.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그래서 한수원과 계약을 했는데 체코 두쿠반이 5, 6호기 종합 설계 용역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1.2조 원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전기술이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수혜주로 또 한번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체코 원전 말고도 다른 추가 수주권에 대해서 한전기술이 계속 설계를 하게 될 거고 이제 미국과의 그런 원자력 사업 협력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반복적으로 큰 밴드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뚫고 나갔을 때는 한전기술도 그동안 답답하던 주가에서 더 이제 퀀텀업을 하는 그림을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6만 1000주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큰 움직임 없었지만 최근에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T에너지도 7% 가까이 올라갔고요. 2,950원 올랐습니다. 43,550원. 그래서 저점 찍을 때는 정말 쉬지도 않고 떨어지는 그림에서 37,000원, 6,000원에서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피크를 줬던 그 구간보다 더 올라가지 못했지만 확실히 거래량 조금씩 늘려가면서 N자로 이제 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단숨에 이제 60일선 근처까지 올라가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많지는 않지만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BHI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21%, 22% 가까이 올라갔고요. 64,200원, 11,500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바닥 라인 다지고 이제 튀어나갈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래량 붙어주면서 이 최근 원자력 테마 중에서는 상승률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대로 이제 계속 반복적인 구간을 터치를 했고 또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한번 터치를 했을 때 이번에 이걸 뚫고 나가면 강한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은 그냥 그 과정 없이 바로 한 번에 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래량이 8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이전에 거의 이제 초창기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수준의 거래량이 붙어줬고요. 현재 주가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 5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 주 정도면 상당히 큰 대금이 들어왔고요. 그만큼 회전율이 많이 일어나면서도 매수세가 붙어져서 종가 끝까지 지금 밀어줬다. 그 주인공은 외국인 투자자였고 15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매수해줬습니다. 12월 5일에도 사실 이제 120만 주, 130만 주 매수했다가 다음날에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한 100만 주 가까이 던졌죠. 그러나 이번에도 이제 150만 주 회수해주면서 똑같은 그림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차곡차곡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다 매수해오면서 연일 매수세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BHI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최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미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목표가 상승과 함께 계속 BHI는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이 BHI가 현재 시장에서 하는 역할과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이 실적에 대한 개선, 성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이제 영업이익이 750억인데 뭐 내년에는 더 이제 힘을 내면 1000억 이상 갈 수도 있고요. BHI는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고 이대로 힘을 계속 받아서 성장을 해버리면 아마도 MSCI 편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더 힘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원밴드는 750원 올라서 2.8% 올랐고요. 27,400원.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원자력 테마처럼 강하게 힘을 받아서 한 번에 올라가진 않지만 서서히 이제 이 바닥 라인을 다져가는 느낌이 있고요. 21선 돌파하면서 조금씩 갭을 메워가는 그림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있고요. 적절한 시기에 이 음운구름 뚫고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만 주 정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투신 투자자 위주로 35,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태웅은 지금 이제 29,900원, 4,250원 올라서 16.5%까지 올랐고요. 확실히 이제 태웅도 BHI와 함께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래량 전보다 적긴 했지만 2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최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었고요. 61선까지 뚫고 나가면서 S&T 에너지는 조금 이제 힘이 약했지만 태웅 같은 경우는 더 힘을 받아서 뚫고 나갔습니다. 음운구름이 얇은 구간까지 주가를 밀어 올렸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한번 이 구간을 뚫고 나가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음봉을 그리더라도 한번 뚫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의 흐름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태웅은 요 정도 뚫고 마느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을 뚫고 나가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7만 주 매수하면서 최근에 매수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외국인 투자자 연일 매도를 끝내고 10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큰 매수 없었는데 투신 투자자가 10만 주 매수하면서 연기금 투자자도 최근에 매도만 하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진입니다. 우진은 뭐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미 고점 돌파한 지 꽤 됐습니다. 21,650원, 6.9%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N자로 벌써 이제 상단 돌파해서 이틀 정도 상승해서 지금 계속 상단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진은 뭐 다른 기업들보다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완벽하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다 매수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5만 주, 기관 투자자 22만 주 매수해주면서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성파워텍은 6.8% 올라가면서 이제 61선 찍고 올라갈 자리에서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밀어 올리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90만 주까지 거래량 나왔고요. 160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좀 약했는데요. 2% 가까이 상승했고 일단 약하긴 했지만 서서히 만들어가는 그림은 있다. 그래서 121선과 61선 사이에서 조금 더 이제 힘을 받아야 될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은 근데 26만 주 외국인 투자자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10만 주 매도했는데 일단 투신 투자자가 전날 많은 매수를 했는데 좀 더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데는 사실 오늘 뭐 특별하게 어떤 이유다라고 보기보다는 확실히 뭐 전반적인 이 수급들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도 되고 내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메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수혜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엑스에너지가 SMR 16대 두산에너빌리티 핵심 소재 공급을 이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제 첨단 산업 활성화로 전력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도 했었죠. 그래서 DLENC와 같이 이제 엑스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엑스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하면서 가능성을 더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엑스에너지에 대한 모델은 XE100이고, 여기에 대한 16대의 단조품을 선제 확보하기 위해서 엑스에너지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조냐? 지금 고온 가스로를 물 냉각제로 이제 사용한다. 그러니까 헬륨 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수원에 대한 원전과 또 유사하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이제 고온 가스에 대한 단조품 경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벌써 이제 SMR 차세대 고온가스로 SMR 지원을 받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또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엑스에너지는 1조 가까이의 투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렇게 단조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나 엑스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 착공이 언제 지금 진행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프로젝트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선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 엑스에너지가 현재 이 단조에 대한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단조 시장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제는 SMR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개화하면서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단조품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을 검증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수요에 대한 단조품 생산 의뢰가 몰릴 경우에는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조품이 없으면 사실 이 SMR 아무리 개발해놔도 당장 이제 프로젝트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 계약을 해서 이 쇼티지를 극복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그 SMR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HI라든지 태웅이라든지 이런 S&T 에너지라든지 우진 이런 기업들이 이제 SMR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할 텐데, 그게 쇼티지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선제 계약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공장의 일감이 쌓이게 될 거고,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그 이익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단조 특성상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고부가 가치 그런 이제 제품들이 생산될수록 그렇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26년부터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도 매출도 덩치도 커지고 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이제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GE 보노바 히타치, 그죠? GE 히타치라고도 하는데요. 영국 SMR 설계 평가를 2단계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승인까지 이제 3단계가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단 영국에 SMR이 보급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GE 보노바 히타치에 대한 모델이 점점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는 점. 캐나다도 했지만 영국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미국 내에서도 승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 보노바 히타치가 사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이 미국 정부에 투자를 하는 투자금 중에 이 1,000억 달러를 이 GE 보노바 히타치의 SMR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000억 달러는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미국의 대형 원전 웨스팅하우스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0억 달러가 투자가 되고요. 이 GE 보노바 히타치가 그만큼 일본 정부와 미국의 힘을 받아서 지금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갈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많은 자금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델이 무엇이 이제 상관이 있냐?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이 태웅이라는 기업이 이미 BWXT 300에 대한 모델을 BWRX 모델을 계약을 했습니다. 주기기까지는 아니지만 보조기기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했고요. 향후 이제 주기기까지도 확대가 가능한 그런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관련된 주기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BWRX에 대한 모델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뭐 도시바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생산을 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일부 물량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조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태용 같은 기업이 잘 만들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에너지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조품을 생산하긴 하지만 일부 이제 단조품끼리의 조립이라든지 그 단조품에 대한 복잡한 형상을 태용에 대한 롤링 하는 그런 기계로 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드려서 잘 만드는 게 두산이라면 갈아서 만드는 게 태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원형 제품에 대해서 태용이 상당히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이제 상호 협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이 주시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SMR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이제 특별법에 대한 이 통과가 임박을 한 것 같고요. 국가가 이제 SMR 전 과정을 지원하는 또 원자력 진흥법을 개정하는 법을 이제 또 야당에서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의가 되면 이제 특별법과 시너지를 내서 이제 SMR에 대한 정의 신설을 하고 기술 개발과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형 원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소형 모듈 원전을 추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향후 수출에 대한 용이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AI에 대한 투자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독자 AI 성능 세계 10위권으로 기대를 한다. LAM까지 확장을 한다.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방향은 AI를 활성화시키고 AI를 투자를 하겠다. AI를 그냥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경쟁력 있게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된 거고 이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10년 내에 사실 SMR이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상용화되어서 막 깔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유일하고요. 그런 대형 원전에 대한 2기가 이제 선정이 될지 아마도 AI를 밀어줄 거라면 건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AI 원자력 발전, 대형 원자력 발전으로 이제 버티면서 향후 이제 또 좀 더 안정적이고 기저 에너지가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를 이제 또 대체를 하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조차도 전기 수요에 대한 급증으로 원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원전이 없던 국가들도 원전을 검토한다. 너도 나도 이제 원전을 짓기 시작하니 원전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 중국이 자국 내에도 많이 짓고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장, 아프리카 시장, 이렇게 중앙아시아 시장 다 독점을 하고 있지만 그거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거기에 대한 의문감도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기존에 이 강하게 이제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메이커들도 캐파가 부족해서 이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한국이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최우선주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도 그렇게 기회를 만들었고요. 이미 미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원자력 시장도 계속 기회를 만들어서 이 우방 국가에서의 핵심 기업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로커펠러인가요? 네, 이렇게 신흥국 원전 도입 시 전력 시스템 비용 최대 31%까지 절감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원자력 발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력에 대한 경제성이 이제는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싼 국가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2050년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남아공이라든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규모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력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떨어뜨려서 경제성을 높이게 된다면 경쟁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 배터리 저장, 송전망 등의 신규 확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용이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도 원자력 발전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지금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태평하게 지금 뭐 선진국 반열에 들어와서 이 제조업에 대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저렇게 많은 기업들이 따라오기 위해서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죠.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현재는 경제성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우리를 따라잡았을 경우에는 효율 측면에서 따라잡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인구도 부족할 뿐더러 거기에 대한 이제 발전 속도도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구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구글을 추격받는 오픈 AI가 한 달 만에 챗 GPT 새 버전을 출시를 했고, 그게 GPT 5.2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 요게 이제 또 제미나이 3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고, 서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예상하던 그런 투자 시나리오가 이제는 이 경쟁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갭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고요. 요 파란색 선에 맞게 전력 수요를 짠다면 당연히 이 공백에 대한 이 대비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기저에너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이만큼 생산하던 것을 더 늘려서 그 공백을 메울 수만 있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텐데, 지금 기저에너지원을 최대한 꽉 채워서 사용하는 와중에 신재생에너지를 거기에서 채워 넣는다면 이제는 요 공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큰 방향은 결정됐습니다. 이미 이제 구조적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국내도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이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제 기자재 기업들, 단조 제품을 찍어내는 기업들과 계측 기업들, 그리고 건설 기업들, 설계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년에는 뭐 지금 보는 주가의 최소 2배씩은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